안녕하세요.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먼저 1번부터 볼게요. 기본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다들 어렵진 않게 풀었죠? 네, 미리 풀어보고 들으셔야 돼요. 먼저 1번 보면은 직선상에서 정지해 있던 질량이 2000kg인 자동차가 1000N의 힘을 받아 30m/s의 속도가 될 때까지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였다. 너무 자세하게 알려줬죠? 먼저 처음에 정지해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 이걸 통해서 처음 운동량이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운동량 정의가 어떻게 됐었어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였는데 처음 속도가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량도 0이겠죠? 네. 그리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였다. 이거는 힘을 일정하게 계속 받았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렇죠? 네, 1번 괄호부터 볼게요.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면 돼요. 근데 나중은 30m/s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여기서 알려줬어요. 그리고 처음은 정지해 있었고요. 속도를 빼는 게 아니고 운동량을 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보통 운동량 변화량은 델타 P 이런 식으로 써요. 델타라는 게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나중 거가 우리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하면은 2000 곱하기 30이겠죠. 처음 거는 그냥 0이에요. 됐어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6만이겠죠? 6만. 단위는 뭐죠? 단위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주관식으로 나왔으면은 단위 안 쓰면은 틀리겠죠. 그래서 단위는 뭐 보기에 잘 나와 있지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예요.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동차에 힘이 작용한 시간은 물어봤어요. 힘이랑 시간 관련된 거 우리 알고 있는 거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였죠? 충격량 기억나세요? 충격량? 충격량 우리 얘기 나오면 여러 가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먼저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으면 그 그래프 아래 면적이 충격량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이랑도 똑같죠? 그리고 이렇게 힘이 주어지고 보통 평균 힘이라 그랬죠. 힘의 크기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을 알면 충격량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격량이란 단어만 들었을 때 벌써 세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알겠죠? 근데 지금은 여기 우리 운동량 변화량을 앞에서 구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어, 힘을 F라고 할게요. F랑 델타 T 작용한 시간이죠. 이거 곱한 게 위에서 구한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F도 알고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졌죠. F가 1000이에요. 1000에다가 델타 T를 곱하니까 얼마가 됐죠? 6만이 된 거죠. 이게 1000이고요. 그럼 델타 T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델타 T는 60이 되어야겠죠. 네, 어렵지 않죠.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풀면 틀릴 수 있어요. 이거는 알겠죠? 만약에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틀릴 요소가 여러 군데 있어요. 사실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생각을 안 해봤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 중요한 거라고 하긴 좀 그렇고 주의해야 될 거죠. 네,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여기서 질량이 그램으로 나와 있어요. 네, 질량이 그램인데 저번에 이제 영상에서 지나가는 말로 했었는데 보통은 질량을 킬로그램을 많이 써요. 알겠죠? 단위를. 그래서 3g을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얼마가 될까요? 그거부터 해볼게요. 3g은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1000으로 나눠야죠. 그쵸? 1000g이 1kg인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3g은 1000으로 나눠서 킬로그램으로 바꿔줘야겠죠? 1000분의 3이죠. 0.1
0이 몇 개죠? 1000분의 3이면 헷갈리나요? 1000이니까 공이 3개죠? 그러면 소수점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숫자가 나와야죠. 네, 0.003 킬로그램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0m/s 속력으로 날아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10m/s 속력으로 튀어나왔어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네, 반대 방향. 우리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였어요. 속력이 아니고 속도였어요. 그쵸? 그 말은 방향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중 운동량이랑 처음 운동량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쵸? 질량도 알고 속도 다 알아요. 주의해야 될 거는 방향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먼저 틀린 풀이를 해볼게요. 이 글씨가 좀 두꺼운 것 같아서 살짝 얇게 할게요. 얇은 게 아니죠. 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틀린 풀이를 해보면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는데 이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줄여서 쓸게요. 개인적으로 줄여서 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다 쓰기 좀 그래서 네, 여러분들의 시간도 아끼고 그래서 나중 운동량이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0.003 곱하기 10 그 다음에 처음 운동량은 0.003 곱하기 20 하니까 얼마가 되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0.03이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그냥 방향의 의미예요. 여기서 뭐 수학적인 그런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뭐 당황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 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충격량의 크기라 그랬어요. 크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있건 없건 상관하지 말란 소리예요. 알겠죠?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안 이상한가요? 이렇게 푸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틀린 풀이라 그랬죠, 처음에. 지금 두 개의 방향이 달라요. 처음이랑 나중이랑. 그래서 부호를 생각 안 하고 빼면 안 돼요. 부호를 생각하고 빼야 돼요. 근데 부호를 어디에 붙이느냐? 그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나중을 플러스로 했으면은 처음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나중이 마이너스였으면 처음이 플러스가 되고요. 여러분들 자유예요. 그럼 한번 나중을 플러스로 해보고 처음을 마이너스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 10에는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고 20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가겠죠. 그죠? 마이너스가 두 번 나왔으니까 더해줘야 돼요. 이해돼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는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플러스가 되고요. 0.03이 아니고 똑같은 게 이제 3개가 있죠. 0.03이 3개가 있는 그런 거니까 0.09가 되어야겠죠. 이해됐어요? 이게 맞는 풀이에요. 단위는 뭐죠? 충격량의 크기. 사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 단위를 써도 되는데 그게 뭐였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그죠? 이걸 써도 되는데 충격량은 보통 뉴턴 세크를 많이 쓴다. 네. 그래서 0.09 뉴턴 세크 발음이 안 되네요.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우리 많이 얘기했던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어요. 힘 시간 그래프 나오면은 그냥 너무 당연히 그 면적을 떠올려야겠죠. 그쵸? 그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였죠? 충격량. 또 뭐 있죠? 운동량의 변화량. 다 같은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처음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있어요. 질량이 10kg이고요. 그래서 직선 운동을 했고 방향 변하지 않았대요. 잘 읽었죠? 그래서 이제 1번 괄호를 보면 충격량의 크기를 구해보래요. 너무 쉽죠? 면적 구하면 되죠? 저도형 면적 구할 수 있나요? 어떤 건지 또 이제 혹시 모를 수 있으니까 칠을 해볼게요. 요 부분 있죠? 삐져나온 건 아니에요. 여기. 네. 요 면적 구할 수 있죠? 이건 눈으로도 되는 거죠? 이 사각형은 넓이가
밑변이 2고 높이가 10이에요. 20.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5죠. 그래서 이제 더하면 25겠죠. 네. 그래서 답은 25고요. 단위는 뉴턴 세컨인 거 잊지 마세요. 네. 그 다음 이거 이번 괄호가 제가 올려놓은 파일이 답이 써 있을 거예요. 제가 깜빡하고 이걸 못 지웠어요. 죄송해요. 일찍 본 친구들은 다 여기 답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답이 있어가지고 푸는데 좀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혼자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제 3초 후 이물체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속력과 관계된 운동량을 떠올려야겠죠. 왜냐하면 우린 충격량을 알고요. 그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걸 알아요. 그쵸? 네, 그리고 처음엔 운동량 얼마죠? 처음에 어떤 상태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지. 그쵸? 처음에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량 0이에요. 그래서 3초 때의 운동량을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충격량을 아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3초 때 운동량이랑 충격량이랑 똑같죠. 왜냐하면 처음이 0이니까. 그쵸? 3초 때 운동량이 25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써볼게요. 어떤 색으로 할까? 네. 3초 때 운동량이 이제 질량을 m, 속도를 v라고 하면은 요게 25가 돼요. 3초 때. 네. 근데 m은 또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녀석은 다른 색깔로 할게요. m은 10이고요. 그럼 v는 2.5겠죠? 속력의 단위는 뭘까요? 네, 미터 퍼 세크. 어렵지 않죠? 그 다음 4번 문제를 볼게요. 이제 수평면에 물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상황이랑은 다르죠? 지금까지는 처음에 다 정지해 있었던 그런 물체들만 다뤘는데 처음에 이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이 0이 아니란 소리겠죠. 그쵸? 처음 운동량은 20이에요. 20.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모양의 힘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묻는 게 뭐냐면 2초 때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2초 때가 아니죠. 2초 때도 맞죠? 네. 2초 후 이물체의 속력을 물어봤어요. 속력. 네. 운동량을 물어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운동량을 구해서 질량으로 나눠야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으면 잘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처음 운동량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처음 운동량은 얼마죠? 2 곱하기 10이죠. 20.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됐죠? 그리고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을 알아요. 우리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죠. 써볼게요. 밑에다 쓸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조사는 생략할게요.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나중 운동량이니까 이거는 처음 운동량에서 운동량 변화량을 더하면 되겠죠? 이게 점으로 이렇게 다 줄여서 썼는데 괜찮죠? 네. 그러면 우리 운동량 변화량도 알 수 있죠. 어떤 면적이죠? 너무 느리게 해서 지겨울 수도 있죠, 지금. 이 색으로 해볼게요. 네. 이 넓이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죠. 얼마죠? 40이죠, 40. 40이고요. 여기다가 처음 운동량 더한 게 나중 운동량이에요. 얘가 처음 운동량이 20, 운동량 변화량이 40이니까 나중 운동량은 60이에요.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그러면 여기서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질량으로 나눠줘야겠죠?
안 나누고 5번을 고르면 이제 틀리는 거죠. 그쵸? 주의해야 돼요. 질량이 2kg이니까 2로 나누면 30이겠죠? 답은 30m/s다. 됐어요? 다음 5번 문제죠. 네, 5번 문제. 이제 문제 보면은 똑같은 야구공 두 개가 있어요. A랑 B. 근데 야구 방망이로 쳤나 봐요. 그래서 야구 방망이로 받은 힘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뭐냐면, 다들 눈치챘겠지만 그래프 아래 부분의 넓이 SA와 SB가 같대요. 네, 이게 무슨 뜻이죠? 뭐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프 아래 넓이 뭐라고요? 그래프 아래 넓이는 충격량이죠. 충격량.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충격량은 같아요. 근데 A랑 B랑 비교를 해보면 B가 더 아래로 누워있죠. 그쵸? 그 말은 시간이 더 길단 소리예요. 네. 왠지 뭐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뭐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예를 하나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B를 친 방망이가 좀 더 무른 재질이라든가. 그쵸? 상상돼요? 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겠죠. A 거는 뭐 금속으로 만들었고 B는 뭐가 좋을까요? 금속인데 겉을 에어캡 비닐 같은 걸로 이제 좀 쌌어요. 네. 그래서 친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해결해 볼게요. A와 B가 받은 충격량은 같다. 같죠? 왜냐면 넓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요게 힌트고요. 기억 맞고. 니은 충돌 시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죠? 충격량이라는 것 자체가 평균 힘의 크기랑 시간을 곱한 거였어요. 다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있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같은 게 뭐죠? 두 AB가 같은 거는 이 I가 같아요. 그쵸? 충격량. 그러면 평균 힘의 크기가 크려면은 시간이 작아야겠죠? 둘 중 누가 더 시간이 작죠? A가 작죠? 그러니까 네, 요 A가 더 작으니까 요걸 보고 니은을 알 수 있어요. 니은도 맞죠? 그 다음 디귿 볼게요. 충돌 전 두 공의 속도가 같을 때 공이 튀어나가는 속도는 A가 더 크다. 이게 좀 낯설 수 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천천히 볼게요. 공이 튀어나가는 속도가 결국 충돌 후 속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충돌 전 속도가 같으면 이제 충돌 후 속도는 누가 더 크냐? A랑 B랑 속도 변화가 똑같아야죠. 운동량 변화가 똑같으니까. 질량은 같다 그랬어요. 똑같은 공이니까. 이해돼요? 다시 둘이 충격량이 같아요. 그 말은 운동량 변화량도 같다는 거죠. 한번 중요하니까 다시 써줄게요. 충격량은 언제나 운동량 변화량이랑 똑같아요. 그쵸? 근데 둘이 충격량 같죠?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도 당연히 같아야 돼요. 근데 충돌 전 속도가 같으면, 즉 충돌 전 운동량도 같다는 거죠? 그럼 충돌 후 운동량도 같아야겠죠. 그러려면 충돌 후 속도도 똑같아야 되죠. A가 더 크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디귿 보기는 틀린 거죠. 디귿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네, 됐고요. 6번 우리가 이제 내용 설명하면서 했던 그런 예예요. 다만 여긴 침대가 아니고 방석이네요. 네, 똑같은 거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건데 기억부터 볼게요. 가와 나에서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 충격량은 같았죠. 왜냐하면 둘 다 떨어지는 동안은 완전히 똑같은 운동을 하고 그 부딪히기 바로 직전 그 속도 똑같겠죠? 안 똑같으면 더 이상한 거죠, 그게. 그 다음 여기 마룻바닥이랑 방석에 부딪히고 나서는 둘 다 멈춰요. 그쵸?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같아요. 운동량 변화량이 뭐라고요? 충격량.
그래서 기억은 맞죠. 니은 가에서의 충돌 시간이 나에서보다 짧다. 지금 마룻바닥에서 깨지는 이유를 우리 잘 설명할 수 있죠? 전에 그 내용 설명한 영상에서 잘 들었으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상황에서 충격량은 같죠? 충격량은 같은데 충돌 시간이 짧으면 뭐가 크죠? 네, 받는 힘의 크기가 커요. 그걸 충격력이라고도 했고요. 힘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계란 같은 경우는 깨지기 쉬운 거죠. 충돌 시간은 가가 더 짧아야겠죠? 그렇죠? 그래프로 표현해도 둘 중 어떤 게 어떤 건지 고를 수 있죠? 네. 그래서 충돌 시간은 가가 더 짧아요. 네. 그럼 니은도 맞죠?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의 평균 힘의 크기는 나에서보다 작다. 아니죠? 힘의 크기가 크니까 깨진 거죠? 그쵸? 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4번이죠. 그 다음 7번 볼게요. 네. 접시를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릴 때 운동 효과와 같은 경우가 아닌 것은 이게 위에 얘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운동 효과라는 거는 충돌을 할 때 시간을 늘려서 힘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볼게요. 높은 곳에서 떨어질 때 무릎을 구부리며 착지한다. 무릎 안 구부리고 착지하는 거랑 무릎 구부리며 착지하는 거랑 내 몸이 완전히 멈추기까지의 시간이 달라요. 그쵸? 무릎을 구부리면 내 몸이 아직 이제 구부리는 동안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 말은 시간을 더 늘렸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 몸이 받는 힘이 더 줄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여기 해당하는 얘가 맞죠. 그 답이 아닌 거죠. 여기서 X라는 건 해당은 되는데 답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네.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내부 패딩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한다. 패딩 하니까 뭐 겨울철에 입는 그런 외투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푹신푹신한 소재를 패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안전모가 이제 겉에는 굉장히 강력한 소재예요. 네, 강력한 소재인데 그 안에는 푹신푹신한 걸로 되어 있어야겠죠. 머리에 그 강력한 소재를 바로 쓰면은 아프겠죠. 쓰는 것만으로도 좀 불편하겠죠. 그래서 내부에는 푹신푹신한 그런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머리에 뭔가 부딪혔을 때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그래서 머리가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주고. 그래서 이것도 같은 예죠. 그래서 답이 아닌 거고요. 3번 자동차의 범퍼를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자동차 범퍼 뭔지 아세요? 네, 저도 자동차에는 큰 관심은 없는데 또 TMI가 나왔죠. 그 앞에 어, 그 헤드라이트가 있고 그 밑에 부분 있어요. 보통 그게 다 범퍼인데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플라스틱의 특징은 좀 비교적 유연해요. 다른 거보다. 뭐 금속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뭐가 있을까요? 나무 뭐 이런 거보다 훨씬 유연해요. 플라스틱. 우리 음식물 담는 그런 통들 있죠. 밀폐 용기. 상표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근데 그런 거 손으로 구부리면 구부려지죠. 그렇죠? 그만큼 유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범퍼가 유연하면은 그게 혹시라도 어디에 부딪혔을 때 찌그러지는 시간이 생기겠죠, 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가 받는 힘을 줄여줄 수 있어요. 네, 이건 또 같은 예죠. 그 다음 4번. 공을 받을 때 글러브 낀 손을 뒤로 빼면서 공을 받는다. 우리 이거 했던 예죠. 네, 그래서 덜 아픈 거죠, 손이. 네, 야구공 엄청 아프겠죠. 그 다음 5번. 달걀을 깰 때 딱딱한 모서리에 두드린다. 달걀을 깰 때 혹시 푹신푹신한 뭐 침대라든가 아니면 쿠션 이런 데 두드리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깨면 굉장히 네, 대단한 거죠. 네. 근데 혹시 그렇게 하다 깨져서 막 거기다 묻고 이러면 또 곤란할 텐데 딱딱한 모서리에 두드리는 건 오히려 시간을 줄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거랑 반대예요. 시간을 줄여서 힘의 크기를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달걀이. 이게 답이 되겠죠. 5번이. 됐어요? 그 다음 8번 볼게요.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충돌 사고를 대비한 안전장치들이다. 방금 했던 건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건데 기억,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한다. 둘 다 맞죠? 충격을 흡수한다. 이제 이거를 좀 유식하게 말하면 이거 못 말한다고 무식한 건 아니에요. 네, 오해 마세요. 네, 충격을 흡수한다는 거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예요. 네,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에너지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네, 니은 볼게요.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한다. 맞죠? 시간을 길어지게 해서 힘을 줄여주는 거죠. 니은 맞고요. 디귿. 충돌 시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장치이다. 이거 공부 열심히 안 했으면 맞다고 하겠죠, 다들. 그렇죠? 충격량은 어떻죠? 이런 게 있으나 없으나 똑같죠? 안전모의 안에 저 패딩 부분이 있으나 없으나 충격량, 예를 들어 위에서 벽돌이 떨어졌어요. 어우. 근데 안전모가 없었어. 아니, 안전모가 없는 거 말고 그 패딩이 없다고 할게요. 안전모 뚜껑만 있어요. 그 겉에 부분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패딩이 있어서 아프긴 하지만 큰 뭐 문제가 없어요. 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다음 범퍼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범퍼가 없으면 범퍼가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려야겠네요. 범퍼는 여기서 이 부분이에요. 여기 요 부분. 네, 이게 범퍼거든요. 그래서 여기 없었으면은 자동차가 혹시라도 어디 부딪혔을 때 훨씬 더 이제 안에 탄 사람이 위험하겠죠. 그렇죠? 차도 물론 많이 손상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충격량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고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거죠. 충격량은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낸 복인데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공부 조금만 하면 맞힐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다음 9번 볼게요. 이거 다 똑같은 거죠. 에어백. 그래서 이거 같은 원리를 이용한 걸 고르래요. 자동차의 범퍼. 방금 했던 거죠? 그래서 맞고요. 태권도 선수의 보호대. 혹시 태권도 해보셨어요? 네. 저도 라떼를 좀 말아보면은 네, 저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겨루기를 하죠. 두 사람이 겨루기를 할 때 저런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돼요. 안 착용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네, 발차기가 쉴 새 없이 날아드는데 저런 게 없이 그냥 다 몸으로 버텨내면 그거는 태권도가 아니고 뭐 이종격투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호대를 혹시 차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좀 푹신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엄청 푹신하진 않고 나름 이게 두께감도 있으면서 뭐랄까 좀 그 감각이 안 느껴지게 돼 있어요. 입고 이제 그 입은 데를 때리면은 별로 느낌이 안 와요. 네, 이것도 원리 자체는 똑같겠죠? 시간을 아주 느려줘서 몸이 받는 힘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거예요. 니은도 맞고요. 디귿. 높이 뛰기에서 경기장의 매트. 만약에 저기 그림에 있는 사람이 매트가 없는 데에서 저렇게 떨어졌으면 큰일 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맞죠. 너무 쉬운 문제죠, 이거는. 마지막 10번 볼게요. 그림은 자동차가 벽에 충돌하는 모의 실험에 대해서 이 세 학생이 대화하는 내용이래요. 네. 그래서 각각 학생들의 얘기를 읽어볼게요. 옳은 학생을 고르는 거예요. 학생 A는 범퍼는 자동차가 충돌할 때 충격을 받는 시간을 감소시켜줘 라고 했어요. 시간을 감소시킨대요. 어이고, 시간을 감소시킨다. 그러면 힘이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나겠죠. 그런 위험하게 일부러 상황을 만드는 그런 장치가 범퍼인가요? 아니죠. 시간을 증가시켜야겠죠. 증가. 감소가 아니고 감소시키는 건 뭐죠? 힘이죠. 힘. 그쵸? 그 다음에 에어백은 충돌할 때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를 크게 해주기 위한 장치. 어우, 힘을 크게 한대요.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죠? 크게가 아니고 작게 해야죠. 그래야 안전하겠죠. 덜 위험한 거죠. 안전하진 않겠죠.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쵸? 네. 크게도 틀렸고요. 그 다음 마지막 C. 뭐 이렇게만 하면 사실 답은 나온 건데 이걸 다 읽어보고 하는 게 좋겠죠? 안전띠를 매면 몸이 의자에 고정되어
앞으로 튀어나가는 위험을 방지시켜줘. 네, 저 자동차에 우리가 흔히 안전벨트라고 하는 거 있죠, 안전띠. 그거를 안 맸으면은 그냥 몸이 앞으로 날아가 버릴 거예요. 그쵸? 그게 뭐라고요? 관성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앞으로 부딪히면은 자동차가. 그쵸? 네, 근데 다행히 안전띠 덕분에 막 여기저기 날아다니지 않아요. 그쵸? 이해됐죠? 네, 그래서 C만 맞아요. C가 맞고 답은 구했죠? 네,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문제 풀면서 어려운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있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 풀 수 있으면 대부분의 뭐 참고서라든가 이런 데 있는 문제는 그렇게 푸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수고하셨고 다음 단어는 지구과학 부분이라 다른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